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장의 임차료를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뭐를 배부하실 거래요? 임차료, 월세죠, 여러분? 임차료를 배부할 때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면적 비율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이런 건 뭐 이런 거죠. 임차료는 월세, 임차료가 월세잖아요, 여러분. 자, 한 달에 월세가 100이다. 자, 나랑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방을 하나, 뭐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세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나는 큰 방에서 쓰고 친구는 조그만 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반씩 내나요? 그럼 친구가 조금 불만이 생기겠죠. 누가 더 많이 내야 될까, 여러분? 내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내가 월세를 더 많이 내는 게 합리적이죠. 예, 월세는 면적 가지고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여러분 교재 같은 거 보면 이걸 뭐 공식처럼 이렇게 막 써놓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공식도 좀 외우기도 조금 막 그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4월 달에 발생한 뭐라고요? 전기요금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4월 달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되시면 플러스 하시고요. 4월 달 게 아니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하십시오. 예. 그러면 4월 달 지급액 나왔죠. 4월 달에 줬어요. 왜 줬을까요? 4월 달에. 4월 달에 전기 요금이 썼으니까 4월 달에 줬겠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그다음에 4월 선급액 미리 줬어요. 4월 달에 미리 줬어요. 여러분 선급은 미리 주는 거니까 언제 걸 줬겠습니까? 4월 달에 5월 달 걸 미리 줬겠죠. 그러니까 이건 4월 달 게 아닙니다. 5월 달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그다음 4월 달 미지급. 미지급이란 건 주지 않은 거죠. 4월 달에 전기를 써가지고 전기요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거라는 소리입니까? 4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다만 돈이 없어서 못 준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시면 130만 원에서 123만 원을 빼시고 또 얼마요? 36만 원을 더해 주시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43만 원. 공식으로 외우기보단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교재 갖고 계시면 이걸 뭐 공식처럼 써놨는데 나는 공식 외우는 게 편하다. 그러면 공식으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3번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부 방법에는 뭐도 있다? 실제 배부법도 있고 예정 배부법도 있다. 맞죠? 실제 배부법, 실제 배부율을 이용해서 실제 배부법,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예정 배부법. 그 다음 여러분 3번을 먼저 볼게요.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이게 누가요?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뭐 때문에 썼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원가이게는 이 제조 간접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 그 다음 네 번째 임차료, 월세, 보험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제조 간접비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야. 명확히 쓴 게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제조 간접비라고 한다.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요.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뭐가요? 실제 배부법이 아니고요. 예정 배부법이라고 하셔야 정확합니다. 예정 배부법이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예정 배부법을 쓰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계절별로 많이 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이 있는 게 이러겠죠.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자, 8월달 한여름이죠. 그 다음 12월달 겨울이에요. 그러면 자, 누가 더 언제 많이 생산하겠습니까? 당연히 8월달에 많이 생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생산 1000개. 많이 팔리니까 이때는 안 팔리니까 100개 생산했다고 칠게요. 겨울에는 뭐 아이스크림이 잘 안 팔리니까 그러면 직접
재료비. 자, 직접 재료비요. 이때 100만 원. 네, 이때요. 10만 원 발생했어요. 당연하겠죠? 많이 만들려니까 재료비 많이 나올 거고 적게 만드니까 재료비 적게 쓰겠죠. 그 다음 직접 노동비. 이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많겠죠. 회사 풀가동하겠죠. 뭐 때로는 뭐 2교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야간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는 인건비가 뭐 2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인건비가 2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뭐라고요? 요 제조 간접비가 문제라고요. 제조 간접비는 근데 제조 간접비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사례 하나만 들게요. 뭐 있을까요? 전기 요금이 나오겠죠. 전기 요금 같은 게 제조 간접비겠죠. 그러면 이때 전기 요금이 얼마 발생했느냐? 50만 원이 발생했어요. 뭐가? 실제로. 그럼 이때는 얼마 발생했어요? 당연히 생산을 적게 했으니까 전기 요금도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5만 원이 발생했다고 칠게요. 실제대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원가죠. 그러면 이거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350만 원이죠. 그 다음 이거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까? 35만 원이죠. 그러면 1000개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350만 원 들어갔죠. 그러면 한 개당 얼마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3,500원의 원가가 발생하죠. 하나 만드는데 3,500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요. 100개 만드는데 얼마 썼어요? 35만 원 썼네요. 얘를 조금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여러분. 예, 그럼 좀 얘를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전기요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1만 원이죠.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얼마 꼴 들어간 걸로 보면 3,100원이죠. 원가가.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제 가지고 계산하시면 개당 원가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 팔았을 때 이익도 달라지잖아요. 예, 원가가 다르니까 이익도 다르죠. 이러면 불합리한 거죠. 이럴 때는 개당 원가를 똑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정 배부법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예정 배부법을 이용하게 되면요. 이 51만 원에 에서 1년 동안 전기요금이 51만 원이면 이걸 월별로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러면 전기요금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생산량이 다를 땐 실제대로 하시게 되면 이게 약간 불합리한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을 땐 예정 배부율법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4번은 여러분 제가 용어가 좀 입에 익숙해지면 뭐라고요? 직접, 단계, 상호. 그러니까 웬 이상한 방법이 하나 써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두 번째 얘도 같은 문제죠. 1번 직접, 단계, 상호 세트처럼 이렇게 입에서 좀 달달달 거리시면 1번이 답이 쉽게 나오실 거고요. 6번 문제의 키워드는요. 요 말입니다. 순서. 여러분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건 뭐다? 단계 배부법이라고 그랬죠.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보셔서 7번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직접은 고려한다. 틀렸죠. 여러분 직접은 뭐다? 완전히 뭐한다? 무시하는 거죠. 신경 안 써요. 1번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단계는 뭐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고 세 번째는요. 보조 부문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분에 배부된다. 틀렸습니다. 전액 다 배부됩니다. 전부 다 배부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나하고 친구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가서 나는 5,000원짜리를 시켜 먹었고요. 친구는 10,000원짜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자, 그럴 때 다 해서 이제 다 먹고 나갈 때 식당 주인한테요. 돈 지불해야겠죠. 얼마 지불합니까? 15,000원 지불해야죠. 물론 계산은요. 나하고 친구가 있을 때요. 자, 나는 5,000원짜리 먹었으니까 5,000원만 낼게. 친구는 10,000원짜리 먹었으니까 10,000원 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죠. 우리 더치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시켰을 때
내 거만 먹지 않고 친구 거만 먹지 않고 막 섞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5천 원 내고 친구가 10,000원 내면 불합리하죠. 막 같이 서로 뺏어 먹고 그러면 그럼 똑같이 먹다 그러면 서로 얼마씩 내자, 반반씩 내자, 7,500원씩 내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인한테는 어떻게 내든 나와 친구와의 문제지 내가 얼마 내고 친구가 얼마 내지 그건 둘이는 어떻게 하든 뭐라고요? 식당 주인한테는 얼마를 줘야 돼요? 15,000원 전부 다 주고 와야 되죠. 그래서 전액 다 배부되는 겁니다. 배부되는 건. 네 번째, 상호 배부법은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안 한다? 완전히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3번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 8번. 가장 정확한 거 상호. 맞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랬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2번이 틀렸죠. 정확성이 가장 부족한 건, 정확도가 떨어진 건 뭡니까 여러분? 직접이죠. 2번은 직접이라고 하셔야 맞는 말이 되겠죠. 9번, 옳지 않은 것은 상호 배부법은 가장 정확하다. 맞죠? 상호가 정확하다. 대신 뭐요? 복잡해요. 힘들다고요. 맞는 말이죠. 2번 단계는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배분 결과가 오히려 직접 배보다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잘못 정하게 되면 결과가 너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직접 배부법은 자가 용역도 고려해서 1차적으로 배분한 후 제조 배분 후 다시 배분하다. 여러분 자가 용역은요. 자기 스스로 쓴 걸 얘기하는데 직접 배부법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고려하지 않아요. 완전히 뭐 할 거다? 무시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가장 좋은 배부 방법은 뭐다? 인과관계에 따른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4번 맞는 말이죠. 다음 1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방법으로 배부하든 배분 전후의 제조간접비 총액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렇게 뭐 10만 원을 이렇게 배부해 줄 때요. 얘한테 7만 원이 배부되고 얘한테 그럼 3만 원이 배부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배부하든 이거 다 합치면 도로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10만 원. 네. 그러니까 배부하기 전에 금액이나 배부하고 난 후의 금액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일치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2번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네, 2번 틀렸네요. 왜요? 단계가 아니라 뭡니까? 고려하지 않는 건 직접이죠, 여러분. 3번 순서가 중요한 건 상호가 아니라 단계죠. 3번도 틀렸고 4번 완전하게 고려한대요. 직접이 아니라 상호죠. 4번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거 1번이죠. 11번 계산 문제네요. 배부 해봐라. 자, 수선 부분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운 거. 여러분 뺄 때 배부 방법이 뭐라고 나온 걸 확인하셔야겠죠. 지금 자 무슨 배부법이래요?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요. 보조 부문끼리 서로 나눠주지 않는다. 자 전력에서 얼마 발생했어요? 20만 원. 그럼 이 20만 원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거죠, 여러분. 보조를 제조 쪽으로 전력에서 20만 원 발생한 걸 책임져라. 누구? 수선은 빼고 무시하고 누가? 조립과 절단만. 그러면 너희들 얼마큼씩 썼니? 300 쓸 때 너는 100 썼죠. 300대 100의 비율로.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3대 1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3대 1의 비율로. 그럼 얘가 얼마 배부해주면 됩니까? 15만원. 얘한테 배부되는 건요? 5만원. 이게 3대 1이죠. 합쳐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다시 20만원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수선도 배부해야 되죠. 36만원도. 직접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력한테는 배부하지 않고 누가? 조립과 절단만. 10대 40의 비율로 36만원을 10대 40의 비율로. 그럼 얼마 됩니까? 7만 2천원. 그 다음에요. 여기는 28만 8천원.
둘이 합치면 역시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36만 원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질문은 뭡니까? 수선에서 절단으로. 수선에서 절단으로 얼마 배부됐습니까? 28만 8천 원.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12번 단계 배부법이라고 했네요. 질문이 단계 배부법. 그러면 순서를 알아내야 되죠. 순서 나오죠. 누구부터? 전력부터. 자, 전력 20만 원 책임져라. 단계예요. 단계는 전력 쓴 애들 누구? 300대, 100대 누구도 썼나요? 너도 썼죠. 얘한테도 배부 해줘야 되죠. 단계는 처음에. 그럼 300대, 100대, 100의 비율로. 그죠? 그럼 얼마씩 책임지면 됩니까? 20만 원을 3대 1의 1대 1의 비율로 책임지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씩이요? 얘가 12만 원. 그죠? 그럼 얘는요? 4만 원. 얘는요? 4만 원. 이렇게 배부되겠죠? 그럼 다 더해도 역시 20만 원 나오고. 맞나요? 그 다음 이제 누구 배부합니까? 수선을.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수선은 36만 원이 아니다. 4만 원을 배부 받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이 40을 배부해 줘야 된다. 누구요? 쓴 애들만큼. 근데 누구한테는 하지 않는다? 전력한테는 다시 배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조립과 절단한테만. 40만 원을 10대 40의 비율로. 그럼 얘 얼마가 합니까? 8만 원이겠죠? 얘는요 32만 원 이렇게 배부되겠죠. 절단한테는. 그럼 다 배부했네요. 질문은요 역시 수선에서 누구한테? 절단으로. 수선에서 절단으로 배부되는 금액 32만 원. 그 다음 13번 똑같은데 13번 같은 건데 단계 배부법. 다만 순서가 수선부터 하라고 그랬죠. 그럼 수선부터 얼마를요? 36만 원을 얘 쓴 애들 누구요? 너 썼죠? 10의 비율로 너도 썼네요. 40의 비율로 너도. 그죠? 단계는 처음에는 배부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보조 부문끼리도. 그럼 10대, 40대, 50의 비율로. 그럼 얘 얼마입니까? 3만 6천 원이죠? 그 다음 쟤는 얼마입니까? 14만 4천 원. 얘는요 18만 원. 이렇게 배부되겠죠? 3만 6천 원, 14만 4천 원, 18만 원. 그 다음에 누구 배부합니까? 전력을. 근데 조심할 거 전력은 얼마다? 20이 아니다. 18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력은 38만 원이다. 이 38만 원을 조립과 절단한테 누구한텐 주지 않아요? 수선한텐 주지 않습니다. 38만 원을 3대 300대 100의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그죠? 그럼 얼마씩 배부하면 될까? 28만 5천 원. 그 다음에요 9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배부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어디서요? 전력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부되는 거. 전력에서 절단으로 가는 거 9만 5천 원이네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번, 13번은 단계에 대한 문제고 11번은 직접배법이라고 그랬죠. 11번 문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직접은. 직접이 난 자신 있으면 그때 12번, 13번 문제도 연습하시고요.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연습 문제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한 문제가 더 있죠. 14번 몇 문제가 더 있네요. 다음 페이지를 못 봐서요. 14번 자, 제조지서 넘버원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 자, 누가 기준이라고요?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다. 자, 전에 이랬죠, 여러분? 총 원가 14만 원 중에서 제조지서 넘버 1번이라는 작업을 할 때 직접 재료비는 5만 원 쓰였다.
그죠? 직접 노비는 7만 원 중에 3만 원이 쓰였다. 그런데 제조간접비는 전체는 28만 원인지 알겠는데 그 중에서 넘버 1 때문에 쓴 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준 걸 배부라고 한다죠. 제조간접비 배부. 근데 기준이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다. 자, 어떻게 풀었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뭘 구한다? 배부율. 자, 배부율 어떻게 구했죠? 제조 간접비를 28만 8천 원을. 28만 원을. 그 다음 누구요? 배부 기준. 누가 배부 기준입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얼마? 14만 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그래서 배부율은 2. 그 다음 배부액은요, 이제. 배부액은, 자, 누구요? 직접 재료비. 넘버원의 직접 재료비 얼마? 5만 원 곱하기 배부율 2원. 그래서 얼마? 1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14만 원 중에 얼마? 5만 원. 그럼 14만 원 중에 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대략 정확하진 않은데 35.7% 되죠. 그죠? 이게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35.71 사이에 뭐 계속 나오네요. 근데 제가 그냥 소점 하나에서 끊었습니다. 대략 35.7%입니다. 5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만 원 중에 5만 원. 그럼 5만 원 나누기 14만 원 해보세요. 0.3571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35.7%. 그러면 28만 원 중에서도 35.7%만큼 넘버원에 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8만 원 곱하기 35.7% 해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99,000 이게 99,960원 나오죠. 왜? 답이 없죠? 네, 4번이겠죠. 근사치. 왜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대략이기 때문에 거의 10만 원하고 제일 가깝죠. 그래서 아마 10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15번 한결의 선박 제조과 관련해서 9월 중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역시 누구요? 직접 노무비가 기준이라는 거. 이제는 직접 노무비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뭡니까? 원가의 3요소를 더한 거죠. 뭐? 얘가 이거잖아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누구요? A배. 그럼 A배의 직접 재료비 알죠? A배의 직접 노무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뭐 물어보는 겁니까? 얘 물어보는 거죠. 제조 간접비 얼마냐고. 얘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죠. 이거 다 더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더하면 제조 간접비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건 나오죠, 여러분.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얼마? 16만 원. 그러니까 전체 제조 간접비는 16만 원.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중에 A 때문에는 얼마고 B 때문에는 얼마냐 이 문제죠. 이걸 나눠줘라. 배부해 주라고요. 그런데 자, 배부할 때 누가 기준이라고요? 직접 노무비가 기준이다. 직접 노무비 어디 있습니까? 요 두 번째가 직접 노무비죠. 전체는 얼마입니까? 20만 원 중에 A배 때문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6만 원. 그러면 얼마의 비율입니까? 6만 원 나누기 20만 원 해보시면 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비율이 얼마입니까? 30%의 비율이죠. 6만 원은 20만 원 중에 30%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역시요. 요 16만 원 전체 제조 간접비 중에서 몇 프로? 30%만큼. 그럼 얼마가 됩니까? 4만 8천 원이죠. 그래서 A배 때문에 4만 8천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다 일로 가겠죠. B배한테. 그죠? 16만 원에서 4만 8천 원 빼면 나머지 금액. 근데 뭐 지금 B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다 구했죠, 여러분? 뭐라고요? 얘 물어봤으니까 단기총 제조원가 3개 더하면 된다. 직접 재료비 3만 원, 직접 노비 6만 원, 제조 간접비 4만 8천 원. 다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3만 8천 원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16번
네, 마지막 문제네요. 네, 역시 뭘 먼저 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직접 원가가 기준이다. 직접 원가가 뭡니까? 요 두 개가 직접 원가죠. 그러면 전체의, 이게 전체라고 그랬죠? 전체의 직접 원가는 얼마입니까? 250. 넘버 원의 직접 원가는 얼마입니까? 70. 맞죠? 그러면 250만 원의 전체 원가, 직접제 원가 250 중에 70. 그러면 나눗셈 하시면 얼마의 비율인지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0.28, 28%래요. 비율이. 그러면 누구도 제조 간접비도 전체 중에 얼마만? 28%의 비율만큼만. 그러면 750만 원 곱하기 28%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10만 원. 2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여러분 특히 원가에게는 말씀드렸듯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절대로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펜을 들고 옆에 계산기 놓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가에게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눈으로만 공부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예, 반드시 복습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